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Influence of Transcutaneous Vagus Nerve Stimulation on Motor Planning or Resting State and Task State Ease Study로 귀의 미주신경 가지를 자극하는 방법인 TVNS의 분석 내용입니다. 페이퍼 인포메이션으로 저널은 IEEE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앤 헬스 인포메이션으로 임팩트 팩터는 7.7이고 매스 메디컬 앤 컴퓨테이셔널 바이오로지와 메디컬 인포메이션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로 28명의 건강한 피험자들을 모집하였고 이때 14명은 액티브, 14명은 쉐인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EEG는 64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TVNS에서 오른쪽 귀는 심장과 관련이 있어 왼쪽 귀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극 위치는 오른쪽처럼 액티브는 심박훈차, 쉐임은 귓볼에 자극하였다고 합니다. 강도는 0.5mA로 고정이었다고 하고 펄스 위드는 200에서 300 마이크로세컨드에 25Hz로 자극되었다고 합니다. 자극 시간은 30초간 켜지고 30초간 꺼지는 스위치 방식을 자극 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패러다임은 위의 그림처럼 이루어져 있으며 태스크 전후에 5분의 레싱 스테이트를 측정하였으며 태스크 기간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극을 가하지 않고 4개의 블럭을 진행하고 각 블럭 사이의 시간은 3분이었으며 블럭은 80개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세션이 끝나면 바로 자극이 시작되며 30분의 자극 이후에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태스크는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하얀색 원이 그려져 있는 2초가 제시되며 이후 0.5초 동안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실린더가 보여지는데 실린더의 색깔 위치는 무작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때 실린더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후 태스크에서 왼손으로 상상을 해야 하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오른손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0.5초의 제시 이후 이제 태스크가 시작되는데 이때 커다란 실린더가 0도에서 180도 사이에 10단계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때 커다란 실린더가 작은 실린더와 일치하도록 상상을 해야 했으며 이때 각도에 따라 어려운 태스크, 쉬운 태스크로 나누어져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내외전을 했으면 1번, 외회전을 했으면 2번을 누르라고 지시되었으며 이때 상상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되었습니다. 태스크가 끝난 후 휴식 시간으로 2초가 주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이 한 개의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처리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EEG 전처리와 각 ERP, MRCP, PSD 네트워크마다 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공통 전처리로 밴드패스 필터가 0.5에서 70Hz로 적용되었으며 태스크에서는 200Hz,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500Hz로 다운샘플링 되었습니다. 그 이후 ICA가 적용되어 EOG 및 EMG를 제거하여 깨끗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ERP로 ERP에서는 전처리된 데이터에 다시 0.5에서 15Hz로 밴드패스 되었으며 각 태스크에서 -200에서 1500ms로 에폭한 후 베이스라인을 -200에서 0ms로 잡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N200에서는 N200을 잘 나타내는 280에서 300ms의 FZ에서 FZ
FCZ 사이의 채널들을 이용했다고 하고, P300에서는 320에서 380ms의 CPZ에서부터 PZ 사이의 채널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RCP로 밴드패스가 0.5에서 8Hz로 적용되었고, 각 데이터를 마이너스 2500에서 500ms로 에포크한 후 마이너스 1200에서 1000ms의 값을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진행한 후 마이너스 80에서 0ms의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MRCP에서는 평균 진폭을 이용하였으며 왼손에서는 C2, C4, FC2, FC4, 오른손은 C1, C3, FC1, FC3만을 이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PSD는 웰치 공식으로 계산되었으며 오버랩은 20%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5가지 밴드로 나누어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코어런스로 계산되었으며 이때 스레시홀딩은 15에서 20%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PSD와 마찬가지로 5가지 밴드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각 그룹 간의 반응 속도 차이를 보이는 그림으로 ALT는 레프트 디피컬트로 왼손 어려운 태스크를 진행하였을 때를 나타내며 LE는 레프트 이지로 왼손 쉬운 태스크이고 RT는 라이트 디피컬트, RE는 라이트 이지로 왼손으로 어려운 태스크를 진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조건 간의 아노바 통계를 진행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표로 위의 타임은 자극을 받기 전 세션과 받은 후 세션을 비교한 것이며 그 아래 그레이드는 왼손과 오른손의 문제 난이도를 나타내며 그 다음 그룹은 각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그 이후는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의 통계 결과로 그레이드는 모든 피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타임과 그룹은 P300과 MRCP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는 타임 그레이드 그룹과 타임 그레이드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실험 설계에서 4가지 작업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은 어려운 문제 디피컬트와 쉬운 문제 이지 문제의 각 조건 간의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각 지표의 피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N200 지표에서 왼손에서 어려운 태스크는 쉬운 태스크보다 N200의 진폭이 더 컸고 오른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자세한 정량 비교는 오른쪽 그림으로 왼손에서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300에서는 왼손에서 쉬운 문제의 진폭은 어려운 문제의 진폭보다 유의미하게 컸고 마찬가지로 오른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MRCP에서는 이전 결과와 반대로 오른손에서 유의미한 피크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오른손의 차이에 대해 논문에서 말하기를 극단값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각 값의 범위가 큰 것으로 보아 이상값들이 몇 개 있어서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결과를 쉐인 그룹과 액티브 그룹 2가지로 나눠 확인한 결과로 왼쪽은 시간에 따른 결과, 오른쪽은 그것의 피크의 정량값을 나타냅니다. 왼쪽 위에 그림 A인 N200에서는 쉐임에서는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액티브에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왼손 어려운 문제인 LT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중간 그림인 P300에서도
쉐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액티브 그룹에서는 ALT와 ALE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MRCP에서도 쉐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액티브 그룹에서는 ALT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어려운 문제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논문에서는 어려운 작업을 할 때 N200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300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PSD 결과로 위의 그림은 4가지 TVNS 전후 세션 데이터와 쉐임 전후 세션 데이터의 주파수 파워를 비교한 것으로 20Hz 밑으로 각 조건에서 더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했을 때도 액티브 그룹하고 쉐임 그룹에 비교해서 20Hz 미친 델타 세타, 로우 알파 및 로우 베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방금 전 결과를 각 채널별로 토포맵을 그려 확인한 결과로 액티브 그룹은 델타 세타 알파 파워가 두뇌 전체에서 증가됨이 관찰되었는데 베타와 감마는 오른쪽 영역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대로 쉐임에서는 주파수 파워의 증가가 액티브에 비해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전체 채널에서 그룹 간 파워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로 델타, 세타, 알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모토 코어텍스 영역에서의 비대칭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로 우측 영역의 파워에서 좌측 영역의 파워 값을 뺀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델타, 베타, 감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결과로 왼쪽 그림은 2가지 자극 조건에서의 다소 주파수 대역에 대한 네트워크 차이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파란색은 네트워크의 증가, 빨간색은 감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액티브 그룹에서는 델타, 세타, 알파, 감마에서 모터 코어텍스 부분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베타 밴드에서는 반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쉐인 그룹은 약하고 조직화되지 않았는데 본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흥미롭게도 베타 밴드에서는 액티브와 반대되는 오른쪽 두뇌의 네트워크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와 글로벌 에피션시로 나타낸 결과가 오른쪽 그림인데 두 지표에서 모두 쉐인 그룹과 액티브 그룹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은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왼쪽 방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계속하여 보였는데 피험자 28명이 전부 오른손잡이라 왼쪽 뇌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 이러한 제한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왼쪽 귀만 자극하였는데 이러한 자극 위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 귀도 괜찮다는 논문이 여러 있어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결과에 의문이 남아 더욱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의에서 VNS는 베타 감마 파워를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왼쪽 귀를 자극했기에 방구 효과로 오른쪽 방구가 활성화가 되기에 액티브 조건일 때는 베타에서 왼쪽이 감소하고 감마에서 오른쪽이 증가하였기에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쉐인 그룹에서도 오른쪽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없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